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 모임 정차 논쟁, 무엇이 답일까라는 것을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지하철 모임 정차 논쟁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방향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뜨거운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쟁점입니다. 무임승차란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의 이용객에 한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장들이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자 지하철 공사의 적자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열악한 노인 복지를 감안할 때 무임승차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쟁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자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속에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될 이유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면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깊어지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대별 반응은 65세 이상 이용객들은 당연히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고, 젊은 세대는 누군가가 혜택을 받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온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혹자는 60살 이후에 현실적으로 직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스템은 수긍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다소 세대 간의 감정적인 논쟁 구도로 가고 있는 쟁점을 현실적인 핵심 쟁점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하철 요금 인상 원인이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인가? 둘째, 노인들이 지하철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지하철 공사는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가? 셋째,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함으로써 얻는 메리트는 무엇이 있을까? 넷째, 지난 8년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해 온 반면 그간의 원가 상승 요인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 가설 중에 하나는 노인들이 탑승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운영 주체는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노인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면 상당한 지하철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참이라면 또 이 역시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노인들이 탑승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운영 주체는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 가설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데이터 제시가 없습니다. 연간 1조 원의 단기 순손실을 커버할 만한 대안 제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이 지하철을 탑승할 때와 탑승하지 않을 때의 총 비용을 추정해서 만약 노인이 탑승하지 않음으로써 지하철 운영에 관한 총 운영 비용이 대폭 감소한다면 노인도 지하철 요금을 내고 타야 한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든 안 하든 총 운영 비용에 그다지 변화가 없다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있다면 타당하지만 그다지 변화가 없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 요인이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가설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노인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면 상당한 금액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이 가설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연간 1조 원의 적자 중 2천억 원 정도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 행태가 충분히 분석되지 못하며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소득 수준이 괜찮은 노인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이용을 생계활동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용하는 계층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마실 가듯이 이용하는 노인 승객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들은 지하철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요금을 노인들에게 부과하더라도 손실 보전 가능액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 지하철 모임 탑승이 사회복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 부여하는 지하철 요금 무료 조치는 노인들이 삶의 외부 활동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활동성 있는 삶을 유도하고 건강정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단절로 인한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집에만 갇혀 지내는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사회적 효과인 것입니다.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줄곧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유지하다가 최근 기초연금 제도 시행으로 38%로 떨어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39% 수준이 상대적 빈곤 수준하에 있다는 것인데,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인 10%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중위소득 가정의 소득을 1인당 소득으로 나누면 1인당 중위소득이 되는데, 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노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 60만 원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이 약 39%라는 개념입니다. 2023 트렌드 코리아에서 김남도 교수는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이란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어서 더 잘 사용하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깨닫기 전에 고객의 필요를 먼저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 해결하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맥락들을 구분하고 기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의 최종 목표가 결국 기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공영역에서 이런 선제적 대응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말 데이터 그란데 컨퍼런스에서 귀중한 강연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쏘카는 데이터 회사라는 강연이었는데요. 발표자 중에서 쏘카 김상우 데이터 비저 그룹 중에 쏘카는 데이터 회사라는 발표가 푹 인상적이었습니다. 2014년 창업연도에 한 명이 50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2022년에는 한 명이 1000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겨우 흑자를 이제 써야 바라본다고 합니다. 즉 초창기 인력으로 현재의 2만 대의 차량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했는데, 그것은 바로 AI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관찰하고 세차와 고장 수리 등등을 행하는 협력회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선제적 대응 기술의 개념이 공공 영역에서도 절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백과에도 등장하는 논술 논제, 그리고 세대 간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노인들의 지하철 모임 승차와 관련한 정책 결정의 심각성이 엿보입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수립이 아닌 단순한 관념적 정책 결정, 또다시 부실 경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실화의 원인 분석 없이 단순하게 노인 부임 성차를 지하철 부실화 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세대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능한 지자체장의 선택지는, 그리고 이 논쟁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을 통한 의견도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정책 결정을 위반하는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